요즘 박 대통령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 문재인한테 붙어먹은 놈 배신자 소리를 일부 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소수 보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정하게 문재인 1위를 달리는 지금 대통령이 될 걸로 가장 유력한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칼을 들이대고 비판을 할 줄 압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제가 문재인 후보라 했다고 언제 후보 됐냐 하는데 전 대표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된 거와 같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라고 하겠다 했는데 황장수가 또 문재인을 후보라고 불렀다고 지랄드립니다. 정말 좀 유치한 짓거리 좀 그만하기를 부탁합니다. 태블릿 PC니 뭐니 하는 동안에 대선은 눈앞에 성큼 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박 대통령을 고하자라고 하는 보수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저만큼이라도 대통령 되는 눈앞에 와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한테 비판이라도 한번 제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 저 어제 TV에서도 저런 식으로 하다가 나라 막아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고응면하지 않습니다. 왼쪽도 틀리고 오른쪽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틀리면 왼쪽에 붙어먹은 것이고 왼쪽이 틀리면 오른쪽에 붙어먹은 거 아닙니다. 둘 다 틀려 설 수 있음을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한마디로 어디에 줄 안 서는 것도 저는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쪽 저쪽 다 가면 어디 붙어먹을 데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박 대통령 구하자는 분들 정말 끝까지 만약에 탄핵이 돼도 어디 캠프에 줄 서지 말고요. 끝까지 박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투쟁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볼 거예요. 또 어디에 붙어먹는지요. 자, 문재인 후보 17일에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촛불을 내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는 전날 인터뷰에서도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그 다음에는 혁명밖에 없다.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한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혁명의 와중에 들어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이 혁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혁명의 과정이라고 본인은 믿고 싶겠죠. 자, 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존의 법과 제도와 절차가 다 썩어서 기존의 법과 제도와 절차에 의해서는 어떠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여기서 다수는 절대 다수가 돼야 되겠죠. 51대 49인데 51%가 거리에서 엎었다고 그걸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변화가 법과 제도 절차에 의해서 막힐 때 시민들이 나서서 그걸 뚫어주는 것이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7년에 6월 항쟁이라는 부분은 혁명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군인들끼리 대통령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국가의 인권이 일정하게 탄압받는 부분에 의해서 그것이 가져온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이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하는 시점에서 그런 절차나 제도나 법이 유지되는 것은 국민의 다수의 뜻에 위반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월 항쟁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했다 해서 탄핵으로 지금 국회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200석이 넘게 3분의 2가 넘게 통과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대행이 그 일을 보고 있고 헌재가 최종 판결을 하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거리에서 어떤 시민들이 촛불을 안 들었더라면 국회에서 200명이 동의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지금까지는요, 한마디로 법과 제도의 절차적인 부분들이 잘 돌아가도록 국민들이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이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법과 제도와 절차가 굴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아무리 허접하다고 하고 질이 떨어진다고 해도 국민의 손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고 그 중에 234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을 통과시켰으면 78%가 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서 대단한 일들이 제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판결을 하도록 찬성하는 국민들은 탄핵을 시위를 계속할 권리가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시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헌재는 자신들 나름의 절차에 따라서 그들의 제도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그걸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뉴욕타임스가 한번 이 말을 했다고 소개했더니만 또 뉴욕타임스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제도적인 부패 국가 상태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부패가 사회에 만연해서 제도 내로 흡수된 수준의 국가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한 거죠. 제도가 이 정도 썩었으니 잘 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제도 안에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요, 이것은 한마디로 대중을 무분별하게 선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헌재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 문재인 대표가 왜 미리 예단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의 최고 헌법기구들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들고 일어나서 행명을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국민들은 눈과 귀가 없습니까? 만약에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 국민 다수의 의사와 다르게 내린다면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예를 들면서 행명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정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가장 유력하게 가 있다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요즘 며칠 세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23.7, 반기문 20.5, 이재명 14.9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급속히 자기를 오차 범위 안으로 쫓아 들어오고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율이 약간 반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초조해져서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길거리에서 내면서 자신의 어떤 강경 발언으로 야권의 지지를 갖다가 모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8.7% 정도 차이가 8.6% 차이가 나요. 문재인, 이재명 간에. 이재명은 지금 이제 주춤하고 문재인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전상으로 하는 걸라고 보이는데요. 자, 국민의당은 오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혁명을 말하면서 정작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대표는 본말이 전도된 무책임한 반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야당의 의무는 대안 세력으로 국민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있지 반정치적 선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4.19와 6월 항쟁을 언급하며 혁명을 강조했지만은 4.19, 6월 항쟁의 가장 큰 결과는 개헌이었다. 혁명을 외치는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개헌은 반대하는지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역동적인 경선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 자, 대세론이 작용하면 후보의 확장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권 교체가 최대의 선이지만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역사를 살펴보면 시민혁명의 대부분이 미완으로 끝난 만큼 스스로 혁신해야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후보의 혁명이라는 발언을 이렇게 거론해서 이야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박원순 시장이 이 말은 맞다고 봅니다. 거리에서 모든 것을 들고 일어나서 해결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의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정당을 허용하고 국회의원이나 대선 후보나 지자체 단체장을 뽑고 하는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거리에 나와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눈꽃만큼의 희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깜깜하게 막혀 있을 때만이 가능한 비상수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툭 하면 1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국가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박원순 시장은 노무현 정권의 성과에 대해서도 총선 결과는 누가 봐도 민주당이 거듭나라는 호남의 응징이자 경고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의 인기나 과단성에도 5년간의 성취, 국민의 삶, 국가적 전환에서 뭐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 황교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왜 미리 그러면 대비를 안 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자, 황대영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물러나라 하니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말했냐 저렇게 말했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두고 문 전 대표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을 가정한 극단적인 행태를 가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개헌을 하면 모든 문제가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민주당과 문 전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헌을 들고 노는 이야기는 지금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개헌을 하면 개헌 세력으로서는 문재인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우려소수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개헌은 안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에서 혁명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만 동의하면 2-3개월 내에 개헌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했고, 김한길 전 대표, 이분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문재인의 국가 대청소론에 대해서 패거리 사조직 정치부터 청소해야 된다. 국가 대청소를 하기 전에 패권주의부터 청소해야 된다. 친노 너희들도 청소 대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당이 여당의 사당화를 지적하기에는 제 눈에 대들보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요,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들이 다시 당을 장악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친박 정권을 연장할 거니까 시민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촛불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친박 핑계를 대는데요. 이분요, 언행을 굉장히 가다듬고 조심해야 됩니다. 엊그제는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원전의 추가 건설을 막고 탈원전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데요. 영화 한 편 보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걸 신중하게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서 대선 공약으로 신중하게 내야 되겠죠. 물론 저도 원전을 추가적인 건설을 하는 부분에는 오랜 저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원전에. 결과 이거는 안 해야 된다. 그럼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단계적으로 탈원전을 해가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전력수단을 구비해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데는 원전 외에 세일가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가격이 좀 내려갈 거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원전과 세일가스의 부분에서 큰 가격차가 없다. 그리고 원전이 안전하다지만 한번 나게 되면 나라가 절단이 나니까 안전하거나 쾌적한 청정 에너지 수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앞으로 한 20, 30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원전을 정리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영화 하나 보고 탈핵, 탈원전, 반핵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 후보요. 탄핵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의회 선전에 자극을 받아서 감성에 기울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강성과 감성으로 과연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 있겠느냐. 연일 국가대청소, 권력기관 개조, 재벌개혁, 언론개혁들을 말을 쏟아내면서 갑자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냐. 자, 저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드나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다고 사실상 말했죠. 자신이 되면 재검토하겠다 했으니까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본인이 대선에 가장 근접해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변의 강경파들을 중용하면서 탄핵 과정에서 거리의 대중들과 더불어서 본인의 지금 이 우위를 확정을 짓고 싶어하는 초조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대선 욕심에서 한국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딴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사람이 이렇게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이재명 시장과 강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국민적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부디 문재인 대표는 사드나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에 대해서 전부 반대한다고,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도 당장 없애야 된다고 반대한다고, 자기가 말을 하는 모든 내용을 전부 공약으로 반드시 내어 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대선 때 받기를 바랍니다. 대선이 2달이라서 한 달 정도는 적당히 당내 경선하는 척 쇼하고 4주만 버티면 대통령이 된다 생각을 해서 말을 이렇게 함부로 쏟아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라 부르지 않고 문재인 후보라고 부르면서 지금부터 검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혼자 뛰어서 1등 하듯이 토론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강성 발언을 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본인이 국민들을 오래 속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쏟아놓는 말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을 하겠습니다.